돌아설 거다. 네. 돌아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바닥징후가 7가지가 나왔다. 7가지.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업계의 선배님이자 저하고 아주 오랜 기간 함께 해주셨고 최근에는 우리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 전 모건스탠리 이사이시자 더 프리미어 대표이신 강가운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제가 증시 각도기에 나왔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강건우 선배님을 쳐다도 못 봤어요. 왜 눈이 없었나요? 빛이 영롱영롱하게 나셔가지고 이 리서치 업계에서는 대단한 분이셨죠. 네.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건설업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건설업 리포트 쓰시고 진짜로 리포트 쓴 대로 건설업체들이 막 상승하고 그랬던 적이 있나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리포트 정말로 많이 쓰셨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을 많이 알리기도 하셨고 그 당시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거 벌써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는 지분을 계속 사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 저평가주들이 널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평가주 반, 비싼 거 반 이렇게 네, 네. 반반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작년에 우리 시장을 많이 팔았다고 해도 또 산 주식들은 되게 많이 샀어요. 그렇죠. 좀 하반기에 많이 팔았지 정반기에는 사실 많이 샀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그렇게 패대기 쳤지. 네네. 다른 주식도 보면 올라간 주식도 많잖아요. 그렇죠. 전력인프라 같은 것도 또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 사들어왔고 네. 다른 테마 우리가 테마라고 생각하는 그 방산이나 이런 쪽도 계속 사들어왔고 사들어온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은 한국이 룰이 잘 돼 있으면 정말 많이 더 살 것 같기도 한데 일정 수준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딱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 답답한 게 그 사람들은 지금 벌써 1992년도에 자본시장 자유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사원 시절입니다. 대리도 아니고 사원 시절인데 네. 그때 리포트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해외 처음 나갈 때요. 한국에 무슨 주식이 있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그때예요. 몇 년 전 베트남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때는 이제 통신주 같은 거 이런 거 아직 네. 들어오기 전이고 저퍼주 우리 이채원 의장님이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서 한 4년을 일을 우리 국제부에서 같이 있었는데 네. 매번 무슨 회사인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그랬던 때인데 지금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때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어요. 네. 지금 25년이 이제 됐는데도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 20년 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성격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예전 20년 전에는 분명히 지정학적인 네, 그런 게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디를 찾아봐도 지정학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 몇 년 한 15년 전만 해도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우리 시장 박살나고 그랬어요. 네네네. 요새는 미사일 쏘든 말든 시장이 반응 안 하잖아요. 네네네. 요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야말로 예전에 그런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느닷없이 증자해가지고 네네. 자기들 M&A 싸움을 갖다가 땜빵하려는 그런 회사들 예. 느닷없이 고평가된 회사하고 저평가된 회사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붙이려는 그런 그룹 이런 데가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행 그 상법을 악용하는 예.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네. 지금까지 좀 지켜는 봤는데 작년부터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여기저기 예. 서명하는 것도 네. 제가 서명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지. 아니, 자본시장이 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자본시장의 돈들이 지금 별로 안 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이나 이런 보면은 가계의 부의 알로케이션을 보면은 미국들은 에코티 시장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시장은 부동산이 아직도 부자들의 그 시장이고 너무 많이 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좀 넘어올 이제 찬스가 될 수가 있겠다. 근데 그
단초가 될 거는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자통법 개정 가지고는 뭐 완전하지가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상법 개정을 좀 일단은 발동을 걸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발동을 걸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기한을 탁 늘려고 그랬는데 12.3 지금 계엄이 탁 터지면서 지금 일단은 네. 이제 유예돼 가지고 연기돼 있는 건데 음. 뭐 안이 있기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로 갈 거냐 저거로 갈 거냐 뭐 말들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네. 뭐 내서 지금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직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빠르면은 금년 아니래도 이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네. 하반기보다는 오히려 상반기 중으로 뭔가 혹시라도 네. 선거 일정이 이게 잡히면 네. 뭔가 그런 걸 좀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 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뭐 도구가 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할 거는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유튜브도 다니고 방송도 다니면서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이 돌파력이 있게 움직일 거다. 네. 시장이 경제 나빠진다고 다 망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경제 자빠졌죠. 폭스바겐 진짜 작년에 봐요. 폭스바겐 이러다 뭐 나만 알겠어? 저거 뭐 공장 3개 폐쇄한다고 그러고 중국에서 막 전기차 유럽 브랜드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야, 그 자동차의 상징 독일이 정말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경제 톱다운으로 본 것대로 가면은 네. 경제학한 사람들 돈 다 벌었게요. 주식시장에서. 네. 네, 네, 네. 근데 케인즈도 돈을 못 벌었잖아요. 네. 경제학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심리학 배우는 게 돈은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동의합니다. 예, 예. 제가 이게 쭉 있다 보니까 경제를 이해하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네. 고급 단계로 가면 결국은 심리. 저도 가면서 보면 저는 밸류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이고 전통적으로 그걸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밸류하고 견주어서 보는데 네. 심리가 가장 이렇게 달아올랐을 때가 항상 변곡점이 나오기 직전일 네, 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 보니까 막 전력 인프라주 또 음. 밀리고 막 트럼프 이제 취임한다고 그러니까 네. 엊그제 막 불같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네. 또 밀려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너무 올라온 심리를 반대편에서 또 판다고요. 네, 네. 주식이 재밌는 게 한 방향으로만 갈 것 같았지만 삼성전자가 하루에 100주가 거래됐다 그러면 100주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100주를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그렇죠. 형성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누군가는 반은 판다니까요. 네, 네. 저희가 삼성전자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좋습니다 하지만은 누군가 댓글에서는 그걸 뭘 좋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은 반대쪽에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 1위, 2위, 3위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개인들이 순매도 1위, 2위, 3위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네, 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물이 이렇게 컵이 있을 때, 반 컵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물이 올라갈 거를 생각하는 거고 네네. 어느 건 물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보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라고 보셔요? 투자하면서. 저는 이번에도 그 모 유튜브에 가가지고 제가 돌아설 거다. 네. 돌아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바닥 징후가 7가지가 나왔다. 7가지. 재밌는데? 7가지? 네. 실제로 좀 맞춰봤어요. 네네. 바닥 징후 7가지. 네. 네. 고점 징후는 아니죠, 다행히. 고점이 아니고 여기서 고점 나오면 안 됩니다. 저점을 벗어날 거다. 네네. 예. 뭐가 7가지일까요? 그걸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작년에 너무 많이 밀렸다.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였잖아요. 네. 코스닥이 진짜 꼴찌였고 21.6% 빠졌잖아요. 네네. 코스피가 10% 가까이 빠졌고. 근데 1월 달에 보니까 그거와 데칼코마니가 생각날 정도로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랐고 예. 다른 시장들이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많았고 두 번째는 환율을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환율이 1470선 갔다가 지금 1450선 후반에 이제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한 12월부터 1월 중순 뭐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환율이 절하가 됨에 있어서 더 추가로 좀 절하된 면이 있다. 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올라갔던 부분은 정정 불안한 게 조금 잦아들면 네. 원위치로 올 거다. 그렇지만 뭐 아주 급하게 절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은 달러화 지수가 지금 109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지만 괜히 또 우리 원화가 오버페이스한 것도 있다. 네네. 라고 볼 때는 지금 1450선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1450선 밑으로 가서 조금 안정화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네. 1400에서 1450선까지 한 단계 레벨 다운한 그런 박스가 그려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또 도움이 되는 게 최근에 있잖아요. 새로 생겨나는 게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전부터 계속 개입을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환해지 그걸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투자 좀 안 하면서 해외 나가서 투자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해외 투자했는데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정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확정 지으면 이제 달러 수익이 확정되는 이 환율 수익이 확정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10년물도 그렇고 뭐 국채 금리들이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계속 가다가 일단 한번 멈칫했잖아요. 네. 그게 지난번에 이제 코어 CPI 나오면서 이제 멈칫한 그런 모습인데 이미 10년물로 봤을 때도 정부정 근처에 거의 다 달았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수준에 비해서. 5%가 그래서 지금 그 수익률에 들어갔던 우려 사항들은 뭐냐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관세를 갖다가 10% 20% 왕창 올리든지 아니면 중국에 60% 올리든지 멕시코 캐나다에 왕창 또 올려가지고 물가에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트럼프 일기를 보면 트럼프 읽을 때는 저물가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중국의 관세를 그때도 올렸잖아요. 예. 중국에 올렸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일기에 전반적으로 강달러가 아니고 약달러 시대였잖아요. 예. 주가도 괜찮았잖아요. 네. 금리는 계속 하향 안정화됐고 지금은 물가가 트럼프 2기 시작할 때는 물가가 높아져 있는 엄청 상황이죠.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사실. 여기서 관세를 저렇게 자기 말대로 가겠다? 저건 그래서 나는 협상용일 가능성. 물론 이제 관세를 높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모든 국가에 왕창 탁 며칠부터 시작 이거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국가별로 네. 개별 바이래터럴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 전에 엄포용으로 세게 계속 뭐라고 할까요? 엄포 겁을 줄 수가 있겠다. 만약에 그 관세를 지금 올리겠다, 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뭐 중국 이렇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더 나빠지겠습니까? 금리나 이런 거 더 위로 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반영된 거다. 저는 좀 반영됐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그게 반영될 경우는 만약에 그만큼 칼을 안 뽑으면 반대로 칼 요 정도만 딱 뽑고 그러니까 절반만 뽑으면 예를 들어 그렇게 아니고 뭐 중국 관세도 한 20% 정도만 할게.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금리가 훅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그 모 회계법인에서 쓴 리포트 이제 딱 되니까 그때 나온 리포트 안에 그 차트들이 기억나는 게 CPI 미국 CPI를 한 2.5% 전망한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 관세를 일률적으로 세게 갔다라고 했을 때 물가가 한 1.3%포인트 추가로 오른다. 추가로 오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3.8%네. 예. 그럼 못 견디지. 예. 네. 중국에 또 60%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또 0.몇 %포인트 더 올라간 추가로 올라가는 그럼 뭐 4%가 넘는 그 4% 내외 그 예. 정도까지. 예,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우리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여기가 있었어요. 네. 너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려간 것 자체를 나는 너무 과속 페달을 밟았다. 너무 오버런했다. 오버런하니까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네. 쫙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는 또 여기서도 약간의 오버런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 게 시장에서는 5.0% 가는 거 아니죠? 분위기 그랬죠. 4.8 찍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나는 뭐 거기까지는 이제 맥스 실링으로 상한 실링으로 보고 한 4.5에서 5 그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제 1년 차, 네. 2년 차 보면은 역시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제 기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25년도에 혹시라도 그런 스파이크가 있으면 26년은 어떨까요? 거기서도 또 뭐 더 올라갈까요? 어렵죠. 이게 기고 효과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슬로우 다운하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페드에서 상정하고 있는 머릿속에 보고 생각하고는 2.0%까지 바로 스트레이트를 가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그게 3% 초반이나 2% 중반대까지 26년, 27년 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네. 할 때는 최근에 미국 국채에 많이 투자하셨다가 네. 좋아라 했다가 쫙 올라오는 바람에 요새 손해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금리에서는 수익 내신 분보다는 손해 본 분이 더 많겠죠. 3배소 ETF 들어가신 분들은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적립식 형태로 네. 매달 꾸준히 미국 국채라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저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 네네. 시장에 미국 주식 시장에 넣을래 미국 국채에 넣을래를 저는 미국 국채에 넣겠어요. 예. 거기서 더 뭐 위로 뻗을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미국 금리가 안정이 되면은 그 위험 자산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는데 미국 위험 자산만 괜찮아지는 거냐 아니면 여타 국가들도 괜찮아지는 거냐? 저는 미국 시장은 그냥 10% 작년에 너무 또 많이 뻗었잖아요. 예. 금년에 미국 기업들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하고 S&P 다 제가 해보니까 EPS 성장률이 10%밖에 안 나와요. 네. 뭐 그로스가 이제 작년보다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한 게 체감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뻗어 있잖아요. EPS 성장률이 10%인데 주가 성장률이 20%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에 미국 시장은 네. S&P 기준으로 한 6,500에서 6,600 그 선까지 오지 않겠느냐. 밑으로도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은 쉽지는 않다. 물론 밸류에이션 높이 와 있잖아요. 네네네. 평균 S&P 500 기준으로 해서 평균 그 추세선 대비해 가지고 한 25% 30% 위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럼 보통 같으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네. 정책이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예. 트럼프 2기가 더 심하면 심하지 덜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물자, 인원, 자본 미국으로 계속 쏠리면 쏠리지 뭐 가다가 멈칫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방은 좀 두텁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일부에서는 고점 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5% 조정받고 다시 바운스백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좁은 박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조금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이미 뭐도 터질 대로 엄청나게 터졌고 네. 우리나라 지금 그 기업 상장 기업들의 25년 EPS, 포워드 EPS 성장률을 제가 보니까 17% 정도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신기하네.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도 좀 끌고 올라가는 게 있고 2차 전지가 24년도가 박살이 났잖아요. 아, 그렇지. 이건 진짜 기저효과 확실하네요. 25년도에는 기저효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돌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네. 기저효과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돌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주가는 저는 하반기보다는 저는 상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초반 스테이지가.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일정이 좀 빨라지면 네. 저는 상반기가 훨씬 먹을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심리 또 7가지 이제 우리 바닥 쳤다. 아 이거 다 기억 안 나는데 또 거래대금이 바닥을 1월 초에 쳤어요. 네. 1월 초가 되면은 매년 1월 초가 되면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근데 금년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고 네. 2년 전 23년 초 정도 수준까지 거의 근접했어요. 네. 그러다가 1월 2일, 3일부터 이렇게 살짝 그 뒤로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와요. 예. 그렇지만 24년도보다는 여전히 낮은 거래대금 수준이다. 23년 초라면 22년 10월 달에 완전 저점 찍고 분위기 황망해졌을 때니까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거래대금 당연히 많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거의 그 근처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보면은 신용장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네, 신용잔고. 이제 그 다음에 신용잔고예요. 네. 근데 신용잔고는 나는 내려올 대로 내려왔다.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고개를 들고 있어요. 코스피도 올라왔지만 코스닥이 더 빨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나는 그 신용잔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어요. 네네. 왜냐? 2,400을 지금 몇 번을 갖다 얻어맞고 왔잖아요. 테스트를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바닥 징후가 바로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제가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워드 PBR 0.80배를 무려 작년에 6번이나 찍고 왔다. PBR. 네. 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괄호 열고 2,400선을 그렇게 하회한 적이 많았다. 특히 작년 11월, 12월에 네. 두드러지게 얻어 터졌잖아요. 네네. 매일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랬잖아요. 모든 분들이. 네네. 왜? 계속 갔다가 그냥 마지막에 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쇠 같은 거 있을 때 망치로 막 두드리면은 뭐 얇게도 펴집니다만은 또 강해지잖아요. 네네. 당금질을 하면 더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 빈도수가 작년 11월, 12월에 왔을 때 더 자주 있었다. 네네네. 그걸 딛고도 지금 2,500선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징후 하나가 외국인이에요. 예. 안 그래도 외국인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저는 이제 현물만 보지 않고 현선물을 같이 봐요. 네. 물론 이제 선물이 레버리지 효과가 셉니다만은 현선물을 저는 한 5일 평균 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항상 트래킹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한 플러스 2조, 마이너스 2조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쭉 빌드업을 했다가 쭉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플러스 한 2조까지 갔다가 네. 다시 마이너스 2조까지 지난주에 오더라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 정도까지 왔었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조금 올라왔다가 금요일날 조금 밀렸었는데 어쨌든 이걸로 봤을 때 마이너스 2조까지 현선물이 누적으로 갔으면 시장은 어땠어요? 죠? 밀렸어야 됐죠. 네. 2,500을 깨고 내려갔어야 돼요. 그 전 그 센티로 보면은 네네네. 안 깨고 내려가잖아요. 네. 누군가 받치고 있어요. 누군가 받치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고 예. 또 누가 받치고 있죠? 자사주들이 그렇죠. 받치고 있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도 받치고 있고 또 다른 자사주들이 받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이 작아요. 왜? 네. 반대매매라는 거는 신용이 레버리지가 한 2.5배 정도로 걸리니까 한 20% 밀리면 반대매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2,400에서 2,500까지 이렇게 빌드업된 신용 잔고가 20%가 깨지려면 500포인트 날아가야 되니까. 500%도 거의 갈 일은 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용으로 어쨌든 바닥은 끌어올리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세 보면 한 7가지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단단하게 형성이 됐고 아까도 빈도수가 많고 강하게 2,400선을 하향 이탈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꽝꽝꽝꽝 맞았는데도 네. 반등하더라. 그럼 뭐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rock 네. bottom이 네네네. 드디어 형성이 된 거 아니겠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풀었어요. 네네.